안녕하십니까. 커피 찌꺼기를 발견하다 아포트의 김인용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일상 속에서 커피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음료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저희는 이 커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커피 찌꺼기의 발생량은 약 13만 톤이었는데 이것을 매립에 투박했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4만 3천여 톤이 넘습니다. 이는 승용차 한 대가 지구 8바퀴를 돌 정도의 많은 양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문제점과 동시에 플라스틱이 갖는 환경오염 문제 또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로 플라스틱의 사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플라스틱의 선별량 대비 재활용률은 떨어지게 되었고 플라스틱의 사용량 또한 15.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플라스틱 또한 온실가스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폴리프로필렌 기준으로 키로당 1.4kg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커피 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한 탄소 저감형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커피 찌꺼기를 수거를 하고 건조한 후에 일정한 입도로 곱게 갈아줍니다. 그래서 이 갈아준 것을 고분자 수지인 폴리프로필렌과 혼합하고 이것을 펠레타이징한 후에 사출 성형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어, 저희가 커피 찌꺼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타 바이오 매스와는 좀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커피 찌꺼기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다회용기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왜 다회용기를 제작하고 싶냐라고 여쭈신다면 저희는 일회용품을 사용함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회용기를 제작함을 통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것보다 온실가스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해야 자원 순환이 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대표님, 네. 그 뭐지? 그 이어폰 움직이시면 네. 계속 잡음 들어가거든요. 네네. 네, 그걸 잘 안 들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어폰 만지지 않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냐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융복합동에 계시는 임대영 박사님과 함께 소재를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부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에 발맞춰서 플라스틱을 저감시키는 정책에 함께 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로서 현대제철과 환경재단이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2019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동작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여서 비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피 찌꺼기의 자원화의 움직임을 통해서 수거하는 방식이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나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이 소비자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입하고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이 텀블러이다 보니까 텀블러의 시장 규모를 저희가 산정해 봤는데요. 전체적인 휴대용 물병의 시장은 3,500억 원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커피 MD 상품 텀블러인데요. 아마 텀블러를 떠올리시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내놓은 MD 상품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MD 상품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 시장으로 정하게 되었고요. 또한 연간 텀블러의 시장 규모는 약 20%씩으로 2019년에는 약 2,000억의 규모로 점점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를 발표 후에 판매량이 급증한 것도 확인했는데요. 내년이면은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기의 판매량은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 규모도 조사했는데요.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량도 21.1%로 엄청 많은 성장률을 이뤄내고 있고 또 세계에서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규모가 19.2%나 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바이오매스랑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련된 인프라와 그런 것들이 많이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현재 시장에서의 경쟁자와 대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밑에 보시는 일반적인 소재를 가지고 제작한 저가형과 고가형 제품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주로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제작하거나 플라스틱으로 콜드컵과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위에 카페폰과 허스키가 저희들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는데요. 카페폰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천연 고분자 물질들을 혼합하여서 라떼컵이라든지 테이크아웃 컵 등을 만들고 있고, 허스키 같은 경우는 커피를 생산할 때 필요한 생두 껍질을 혼합하여서 텀블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같은 경우보다 저희가 좀 더 친환경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페폰 같은 경우는 커피 찌꺼기가 한 잔에 들어가는 양이 10% 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더 많은 양의 커피 찌꺼기를 사용해서 좀 더 유의미한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가형에 넣게 된 이유는 커피 찌꺼기를 사용함과 동시에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이제 점점 저희가 1차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그걸 바탕으로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돌린 결과 소비자들은 현재 텀블러에 대한 니즈가 되게 다양한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텀블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고가형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텀블러인데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시면 되게 생소할 수 있으신데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특당 조합이 가능한 것과 뚜껑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뚜껑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텀블러를 각각 구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색상을 조합할 수 있고 용량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를 조절하여서 그날그날 바꿔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더 많은 양의 텀블러를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현재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자체적인 생산이 가능하거나 실험이 가능한 설비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외부의 영향들을 최대한 갖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찌꺼기를 이제 건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커피 찌꺼기를 건조시키는 것이 좀 많이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커피 덤프를 생산하고 있는 거북이 보호 작업장이라는 곳과 저희는 커피 찌꺼기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놨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분태기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급에 해당되는 분태기계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쪽과 연결해서 커피 찌꺼기를 일정한 입도로 필요한 입도로 분쇄할 수 있는 외부 역량을 갖고 왔고, 또한 이를 통해서 양산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양산이 가능한 공장을 찾은 것이 이제 주식회사 에코모터리얼스라고 충남 당진에 있습니다. 실제로 목분을 사용하여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목분이 약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결을 갖고 있고 비슷한 생산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미팅을 했었고 저희가 추후에 어떻게 협약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금연과 하추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제품을 제작할 때 이제 이 선은 ENG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업무 제휴를 지금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외부적인 역량들을 끌어모아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통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고 나서 이제 각종 커피 프랜차이즈나 환경에 관심 있는 소비자, 그다음 기업 및 단체한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다회용기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관심을 갖고 들어왔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맥도날드 코리아에서 맥24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희 그 매장에서 발사하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다가 줄 테니 일종의 프로모션이든 어떠한 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텀블러가 있냐라고 물어왔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활로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저희 내부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쨌든 CTO가 따로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과 브랜딩, 그다음에 디자이너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큰 금액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일전에 먼저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전달을 받아서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금 사용의 용도는 맥도날드 코리아와 그런 제품의 단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굉장히 낮은 가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금형을 좀 큰 사이즈의 금형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용할 생각이고 현재 법인은 설립한 상태고 대표자는 저로서 이제 제가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매출 계획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 있는 브랜드를 크라우드 펀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3년 차에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터블러를 고객 수요 조사를 통해서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의 비전은 탈원과 환경을 위한 소셜 벤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저희가 환경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은 커피 찌꺼기와 같은 폐자원을 업사이클링하는 것, 추후에는 뭐 폐플라스틱, 그다음에 뭐 골폐각과 같은 사회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폐자원들을 활용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기존에는 PLA를 사용을 해서 소재를 개발했었는데 지금은 왜 폴리프로필렌으로 바꿨냐라고 바꾸게 된 계기는 PLA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에서만 퇴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런 퇴비화를 시킬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PLA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해서 다 매립되고 소각되고 있는 상태라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재활용을 하는 게 좀 더 환경에 친화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PLA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위한 비전이라고 한다면 폐자원의 전처리 과정에서는 수많은 단순 노동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에도 건조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북이 보호 작업장과 같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커피 찌꺼기와 뭐 이런 폐자원들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맡김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 그런 친환경과 관련된 소셜과 관련된 사회적 효과 관련된 교육도 저희는 지원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환경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는 아포트레라는 기업이었고요. 저희의 슬로건은 디스커버 뉴 밸류스라는 슬로건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지는 물건과 소외되는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IR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